적광입니다. 잡병인전 제33강 상관격 첫 번째 상관생제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생제격의 그 생극대화의 이제 구도는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제 간목이 일간일 경우에 정화가 이제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관 이제 정화 일간이 아니 간목 일간이 정화 상관의 격을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흉신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해서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전번 그 원령론에서 한번 그렇게 이제 배웠죠. 근데 이 상관이 재성을 생할 때는 이 상관이 재성이 이 상관의 기운을 아주 흉악스러운 상관의 기운을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상관생제가 됨으로써 재생관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되기 때문에 상관생제격에 이 상관격인데 상관생제격이 아주 훌륭한 기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병진전 원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관격에서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대체로 상관은 정관에게 이롭지 않아서 상관을 흉하게 여기는 것인데 상관이 재를 생하면 또 이 상관이 정관을 생하는 재성을 이렇게 생하기 때문에 흉함이 변하여 기람이 되므로 가장 이로운 것이지만 다만 일간이 강하고 재가 뿌리가 있어야만 깊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상관격을 쓰려면은 상관격을 이렇게 재성으로 이렇게 상관생지를 쓰려면은 일간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재성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격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잡병진전 논문의 핵심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잡병진전 상관격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본래 정관을 극함으로 흉신인데 그러나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정관을 생하면 이런 구조가 성립되면 상관이 직접 관을 치지 않고 재를 통해 관을 생하게 되므로 흉이 길로 전환된다. 이를 상관생제 재생관이라고 하며 상관격에서 가장 귀한 구조로 이제 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단 조건이 붙다. 반드시 일간이 강해야 하고 재성이 반드시 뿌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구조가 흠행이 아니라 실제 기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문 해석을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그 상관격에서 재성을 쓰는 경우는 대체로 가장 이롭다. 상관은 본래 이제 정관을 이제 해치는 그 오행이기 때문에 흉하게 여겨지나 상관이 재를 생하면 다시 그 재가 정관을 생함으로 상관의 흉함이 기람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때 일간이 반드시 강해야 하고 또한 재성은 반드시 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기격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잡병진전의 그 원문의 논리는 그렇거든요. 상관생제격은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붙어야만은 상관생제격이 기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춘방의 사주를 보면은 일단은 그 6월에 무토일간이죠. 이 상관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관격에서 이 식신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를 식신격으로 이렇게 논하지 말고요. 자오, 묘, 유는 용실의 변화가 그렇게 이제 없다고 그랬거든요. 기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자오묘유가 이렇게 원령을 찾아올 때는 그 자체로서 격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이렇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식신격으로 이걸 잘못하면 식신격으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보면은 문으로 해석이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관이 이렇게 원령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신금이 무토의 상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상관격을 이루고 있죠. 상관의 그 작용이 보면은 그 상관이 유금하고 그 경금, 상관이 상당히 왕하죠. 그 재성의 그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성 임수는 신금의 그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임수도 이렇게 왕하죠. 기운이 아주 좋죠.
뿌리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간은 오화가 두 개나 이렇게 있어요. 인성이 두 개나 있고 급제가 있기 때문에 일간도 이렇게 왕하고 식상관도 이렇게 왕하고 재성도 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귀격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한다. 상관의 흉함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일간의 강약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은 무토인데 오가 두 개나 있고 그 화생토 강력한 인성에 이렇게 그 인성의 그 생음을 만나고 있고 또 비겁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가지고 일간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재성의 그 뿌리를 보면 재성도 이렇게 장신기 있기 때문에 재성도 이렇게 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훌륭하게 성격이 된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명시 왜 규격인가? 이 명시가 자평진전이 말한 상관생재 재신관의 정석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관이죠. 관성이 있게 이제 없죠, 사주가. 그래서 이 명식을 상관격 중에 최상급 구조로 이렇게 상관생제격이 좋다, 그 규격이다라고 이렇게 그 예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효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관은 강하죠. 일간도 매우 강하죠. 재성도 이렇게 왕이고 장생지의 수기 때문에 재성도 이렇게 왕하다. 그 흐름은 상관이 재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운에서 이 사주는 이 간목이 오든 을목이 오든 모두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아주 이 사주가 상당히 운에 어떤 운이라도 이 사주는 다, 좋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그 사주 구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관의 흉함이 귀함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관격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상관은 본래 흉화지만 상관이 재를 낳고 재성이 관을 낳으면 흉이 길로 바뀌어 일간이 강하고 재가 뿌리가 있으면 그 기함은 크게 드러난다. 이게 이제 핵심 요지거든요. 상관생제격의 핵심 요주. 그 상관생제격의 사춘방의 그 사주를 이렇게 이제 대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운 보는 법은 그 상관격의 사주에서 운을 취할 때는 상관격이 이루어진 국을 가지고 운과 구분하여 운과 배합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격이죠. 상관격이 이루어진 국을 가지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죠. 그러니까 이 임수가 이제 국이 되겠죠. 임수가 이제 재성이 그래서 상관생제격이라고 하는 격국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원력이 이제 신금이고 그다음에 원력 용신이 되겠고 임수는 이제 상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재가 왕하고 일간이 경미하면 임수와 비거분이 유리하고 일간이 강하고 재가 약하면 재운도 좋고 상관운도 적합하다.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상관운도 좋고 이렇게 재성운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일간이 또 비겁이나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화토의 기운을 이 유금이 그 상관이 이렇게 강하게 수기를 이렇게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 흉함이 이제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주로 경신대운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식신대운이죠. 그래서 식신이 너무 과다하죠. 이럴 경우에는 식신생제 이제 재성 식신생제 재신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로 이렇게 활동이 되고 성취가 있으나 약간의 기복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금이 굉장히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상관하고 신유대운도 이 상관하고 겁재 이렇게 토가 왔어요.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죠. 재성 그대 일간이 비겁들이 이렇게 왕해지면은 재성이 좀 약화가 될수 염려가 있으나 이 격이 상관격이기 때문에 비겁들의 기운을 전부 다 상관으로 화해 가지고 이렇게 제동으로 향하는 이런 격국이기 때문에 비겁운이 와도 이렇게 끄떡이 없다. 재성이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성이 약화되고 자존심 또는 고집. 이제 왜냐면은
아무래도 겁제토가 오니까 자존심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강한 그 성취 욕구. 비겁이 오면은 재성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그 어떤 성취 욕구 같은 것이 이제 라고 이렇게 재성을 이렇게 그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 왕해지면은 일간의 마음이 재성으로 향하기 때문에 아주 무슨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 성취 욕구를 인성으로 이렇게 욕구를 이렇게 채우냐, 아니면 식상으로 이렇게 채우냐,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랬기 때문에 신미대운도 이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운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모대운은 이거 임수, 이렇게 재성이 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왔거든요.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재성이 활동성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명예나 재물이 동시에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그리고 계사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운이죠. 여기도 똑같이 최고운이요. 상관생제가 완전히 완성되는 이런 책이잖아요. 왜 그러냐. 재성혼잡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계수와 임수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는 사유 궁극이 되면서 무토의 그 왕지가 되거든요. 녹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이렇게 아무리 왕해져도 이 식상이 이렇게 왕해져서 이 일간을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수기가 유통되므로 아무 흉기가 없다. 오히려 더 이렇게 머리가 영리하고 영리해지면서 강한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그 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갑진대운은 이제 겁재 합살이죠. 이 겁재가 합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관생제 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귀, 이제 귀하게, 그 관에서 귀하게, 이런 귀함이 이렇게 발현되고,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확립되는 그런 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을묘대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을묘대운 정관운이죠. 상관생제, 재생관. 이렇게 하니까 묘유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상관이 정관을 충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 상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성이 이렇게 좌우에 인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이 이 정인이 상관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은 관을 해치지를 못하죠. 관을 해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상관이 그 아주 정관을 이렇게 볼 때, 정관을 이렇게 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관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대운이고, 귀격이 완성기에 들었고, 명예와 권한이 이제 극대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병인대운 한번 봅시다. 병인대운은 이제 인성과 이제 이는 칠살운이죠. 인호화국이 됐네요. 그런데 화살위인, 화살위인, 그렇게 칠살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인성으로 이렇게 화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인성 과다로 이제 약간의 어떤 보수화나 이렇게 안정 속에 그 명예가 유지되는 그런 운세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대우를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은 이 발복기가 이모, 개사, 갑진, 을사, 이 재관이 차례로 이렇게 재관 운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상관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부침 인도는 약간의 기복이 있는 이런 좀 나쁜 운은 경신, 신미 같은 경우에 이제 식당이 너무 왕한데 식당이 과다하면 아무래도 구설이나 충돌, 직업 변동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조금 약간의 헛소리도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상관이 굉장히 왕한 사람들 보면은 일간의 기운이 너무 선연하기 때문에 그 감당이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약간의 정신적인 구조가 약간 이렇게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총평을 보면은 이 사주는 중년 이후 기해지는 정격의 기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관생제. 청년기에는 약간의 기복이 있죠. 신미운에. 그러나 중장년 이후에 재관이 이렇게 이 재성하고 인성운 또 관성운으로 이렇게
관살 운동을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재물과 명예, 지위가 이렇게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그 운세로 이렇게 이제 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관생제격의 사주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잡병진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관생제격의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한번 더 다시 한번 다져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